SVD랑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컴플렉스 매트릭스 부분부터 조금 정리를 다시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벡터나 행렬의 그 엘리먼트의 값들이 복소수까지로 이제 확장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이 컴플렉스 넘버를 이제 우리가 복소수나, 그러니까 복소수를 행렬이랑 이제 벡터를 확장하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정의했던 거는 어떤 x라는 벡터가 있고, 이 벡터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복소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하자. 행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에르미트라고 해서 h라고 하는 요 하나의 말로 쓰기로 했죠. 트랜스포즈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나로 결합한 형태. 그 다음에 이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벡터의 크기, 컴플렉스 넘버도 마찬가지지만 그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제곱하는 길이를 구하자. 그러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절대값을 취한 것들에 대해서 제곱해서 그 n차원 벡터에 해당하는 모든 엘리먼트를 제곱해서 더하는 건데, 컴플렉스 넘버라는 거는 어떻게 크기가 구해지느냐 하면은 해당되는 녀석의 각각의 컴플렉스 넘버들을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스 넘버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이제 벡터에 대한 내적. 근데 컴플렉스 도메인에서의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트랜스포즈 대신에 에르미트를 취해 가지고 컨주게이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도 해줘서 얻어진다. 다만 이 컨주게이트 자체가 서로 좌우가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적을 이렇게 정리해줬고, 만약에 이퀄리티가 성립한다. 이퀄리티가 성립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네들을 내적했을 때 이 값이 리얼 넘버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라는 건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서로 같은 거니까 서로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했을 때 여전히 같은 그런 실수값이 되었을 때는 이너 프로덕트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랑 관련된 벡터, 뭐 이제 행렬에 대한 얘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했던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이 에르미트라고 하는 행렬이에요. 또는 리얼 넘버인 경우에는 컴플렉스 넘버일 때는 우리가 에르미트라고 그러고, 이 벡터나 행렬의 개수들이 전부 다 리얼 넘버일 때는 우리가 시메트릭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A라는 행렬에 트랜스포즈를 하듯이 에르미트를 취하면 그게 원래 행렬하고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각선 부분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대각선 부분은 다 리얼 넘버로 구성이 돼야 되고, 이 대각선이 아닌 것들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로 주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에르미트라고 그러고, 리얼 개수인 경우는 트랜스포즈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시메트릭 또는 컴플렉스인 경우는 에르미트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자. 근데 이제 중요한, 우리가 오늘 이제 SVD라는 걸 할 텐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적인 행렬이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아주 이제 특별한 성질들의 몇 가지를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A라는 행렬에 대해서 그거의 트랜스포즈 또는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한 행렬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R이라고 정의해주면, 또는 A 트랜스포즈에 A의 리얼 개수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같은 행렬을 이렇게 거듭제곱 곱한 것 같은 이런 모양에서 얻어지는 이제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 이런 녀석들은 나중에 아주 특이한 모양을 갖는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정의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같이 하기로 하고, 에르미트 매트릭스다 또는 시메트릭이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제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프로블럼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쿼드라틱 폼이라고 그러고, 이 쿼드라틱 폼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밸류 입장에서 볼 때 언제나 이제 리얼 넘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람다에다가 아이겐밸류,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 양쪽에다가 x, h를 에르미트를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쿼드라틱 폼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리얼 넘버가 된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실수값이 된다라고 했었고, a가 아무리 뭐 컴플렉스 넘버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에르미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이렇게 또 아이겐밸류들이 이렇게 돼서 이 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쿼드라틱 폼하고 x제곱이니까 이거는 리얼 넘버죠, 그죠? 그래서 실수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행렬 a가 컴플렉스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어도 저 녀석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다 실수값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에 이제 A 트랜스포즈 A나 AHA나 저런 이제 약간 코릴레이션 형태의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의 아이겐밸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거의 아이겐밸류가 람다였으면, 람다 아이겐밸류가 이제 람다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가 x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녀석도 트랜스포즈하고 컨주게이트 해주면 똑같으니까 이 자체 행렬도 에르미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R이라는 행렬도 에르미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R이라는 행렬에 대해서 얻어지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는 다 이제 앞에서 성립한 똑같은 성질들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XH를 딱 곱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R이라는 행렬에 대해서 쿼드라틱 폼이고 R은 시메트릭 또는 에르미트니까 리얼 넘버. 얘도 마찬가지로 리얼 넘버.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 이런 AH 곱하기 A라는 행렬에 대해서 람다를 해보면 여기는 X의 제곱이고 여기는 AX랑 그거의 에르미트니까 결국에는 AX에 해당하는 녀석의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나 AHA나 저런 형태의 행렬에 대한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구하라. 그럼 포지티브 넘버고 포지티브 넘버예요. 아까는 그냥 리얼 넘버라고 했지만 그래서 포지티브니까 이렇게 아니면 0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넌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요 AHA나 A 트랜스포즈 A에 해당하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메트릭이나 에르미트 매트릭스면 단지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 모양이 만들어져서 이게 뭐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리얼 값인데 하필이면 이 에르미트 매트릭스의 모양이 같은 행렬을 이렇게 거듭 제곱 곱한 것 같은 이런 모양이다. 또는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행렬이나 이런 모양의 이 행렬 자체를 갖는 시메트릭 매트릭스 또는 에르미트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보면 단순히 리얼 넘버 수준이 아니라 포지티브 넘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0. 요걸 우리가 이따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다시 그대로 사용할 거다. 그래서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르미트 매트릭스랑 관련돼서 또 중요한 성질이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는 나왔고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들은 서로 오르소고날이다. 그래서 굳이 그거는 증명하지 말고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1이 되도록 만들어서
오르소노멀한 그런 아이겐 벡터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르미트 매트릭스이거나 또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아이겐밸류는 계수가 행렬의 계수가 컴플렉스든 뭐든지 간에 무조건 리얼 넘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이겐밸류 리얼 넘버에 대해서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그 계수가 일단 컴플렉스든 리얼이든 아이겐벡터의 기수들이 뭐가 되든 상관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 아이겐벡터들은 서로 다 오르소고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소노멀한 그런 베이시스 벡터들을 아이겐벡터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행렬이 만약에 우리가 리얼 넘버에 대해서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이렇게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서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이 S라고 하는 것들이 오르소고널한 매트릭스들로, 그것도 이제 서로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니까 이렇게 Q라는 형태의 행렬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저 오르소노멀한 아이겐벡터들로 이루어진 Q,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Q의 인버스가 결국에는 오르소고널 매트릭스니까 단순하게 트랜스포즈를 해도 되죠. 그죠? 이게 우리가 Q라고 정의한 행렬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문제를 풀면 람다1에 대해서 첫 번째 아이겐벡터에 대한 이런 형태. 이거는 x1이라는 이 벡터의 크기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의 값을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x1이라는 직선 방향으로의 프로젝션에 의한 매트릭스. 그 라인 프로젝션 매트릭스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람다2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그래서 총 n개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럴 티오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A라는 행렬이라는 것은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인데, A라는 행렬은 x1이라는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의 프로젝션 매트릭스, x2라는 방향의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 얘기는 x1 방향의 프로젝션 성분, x2 방향으로의 프로젝션 성분, xn이라는 방향의 프로젝션의 성분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프로젝션 성분들은 웨이트가 람다1, 람다2, 람다n 이런 아이겐밸류들의 웨이트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마치 이제 우리가 이런 벡터가 하나 있는데, 이 벡터를 두 개의 수직이 방향이 되는 이런 벡터로 표현하는 거랑 똑같죠. 이 벡터를 우리가 이 Q1이라고 하는 이쪽 방향에 프로젝션 돼서 요만한 크기, 또 이 Q2라고 하는 두 번째 방향 성분이 있으면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요만한 길이, 이 두 개의 벡터의 길이의 합으로 이 새로운 A라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저 A라는 행렬도 이쪽 방향에 대한 프로젝션 매트릭스, 이쪽 방향에 대한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에 대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그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Q1 방향으로 A를 프로젝션에서 얻어지는 길이가 요만큼이죠. 그죠? Q1이라는 길이가 1이면. 그럼 행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크기에 해당하는 성분이 아이겐밸류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요걸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 특정한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A라는 벡터를 조금 약간 다르게 그려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이런 A라는 벡터가 Q1과 Q2의 입장에서 보면 Q1에 해당하는 성분이 많습니까? Q2에 해당하는 성분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길이가 기니까 Q1에 해당하는 성분이 많죠, A는. 그죠? 그게 바로 요거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벡터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Q1 트랜스포즈 A라는 이 프로젝션 성분이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아, 이 A라는 벡터가 Q1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구나, Q2 쪽 방향에 더 기울어져 있구나, 성분이 없으면 A라는 벡터가 Q2에 상당히 직각에 가깝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행렬의 개념을
이제 이쪽에다가 적용해주면 람다1, 람다2, 람다n. 그래서 A라는 벡터 공간은 x1이라는 벡터 방면에 프로젝션 성분이 많구나, x2라는 벡터 성분이 많구나. 그거를 람다1, 람다2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람다 뭐 이렇게 r 플러스 1부터 람다 n이라는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다.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러면 이런 거에 대응되는 프로젝션 방향은 매트릭스들은 거의 개수가 이게 0에 가깝다, 0이라고 치면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죠? 그 방향 성분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A라는 벡터를 내가 하나의 벡터로 표시해라? 그럼 우리가 Q1을 선택하지 Q2를 선택하지는 않는 것처럼 A라는 벡터 공간을, 행렬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을 내가 특정한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표현해보라? 그러면은 이 아이겐밸류의 절대값이 큰 쪽을 가지고 선택하지, 아이겐밸류의 절대값이 0에 가까운 것들은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큰 값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프린시펄 컴포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드밴스 되는 코스를 배우면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PCA를 배우는데, PCA의 핵심은 A라는 행렬에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그 행렬에서 얻어지는 아이겐밸류의 절대값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거에 달려 있어요. 특히 우리가 PCA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A라는 행렬을 구할 때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게끔 행렬을 구해줘요. 그냥 단순하게 시메트릭한 수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녀석을 트랜스포즈하거나 에리미트를 취해서 곱한 형태의 모양, 이런 형태의 행렬로 어떤 벡터 공간을 행렬로 만들어주고, 이런 코릴레이션 형태의 행렬로 만들어 놓은 거는 시메트릭 또는 에리미트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오르소노말한 아이겐 벡터들이 튀어나올 거고, 걔네들이 아이겐밸류가 대응되는 게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아이겐밸류가 상당히 큰 것들만을 모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린시펄 컴포넌트라고 하죠. 근데 그 아이겐밸류들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포지티브하죠. 그죠? 0보다 큰 것들이에요.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포지티브한 아이겐밸류들의 조합으로 내가 벡터 공간이나 어떤 데이터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몇 개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고, 뭐 데이터 압축이나 데이터 뭐 이렇게 패턴 레코그니션 같은 어널리시스에 적용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식은 하나지만 에르미트 또는 시메트리 매트리스일 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이 수식 하나에서 많은 연구들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자 출발점이 되는 수식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을 테니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다음 내용은 유니터리라는 매트릭스인데,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이 Q라고 하는 행렬과 똑같은 개념인데 컴플렉스 넘버로 확장한 거다. 그러니까 Q라는 오르스 노멀 매트릭스가 얘 인버스,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Q의 트랜스포즈랑 Q를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던 놈이었어요. 유니터리라는 건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넘버로까지 확장해서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각각의 칼럼 벡터들이 오르스 노멀이고 각 벡터 칼럼 벡터들의 엘리먼트가 컴플렉스 넘버로 확장된 그런 행렬을 우리가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또 다양한 Q랑 관련된 성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Q라는 녀석을 가지고 X라는 벡터를 내가 트랜스폼을 해서 그 길이를 구해보면, 어쨌든 이거는 QX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QX, 이런 모양일 거고, 이거는 다시 X의 트랜스포즈에 Q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Q, X, 이런 모양이니까 이게 아이덴티티가 돼서 그대로 그냥 X의 크기의 제곱이다. 그래서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었고, 그럼 똑같이 u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대신 ux에 대해서는 x를 u라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내가 트랜스폼한 다음에 길이를 구하겠다. 그럼 길이의 제곱은 트랜스포즈 대신에 에르미트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다 이제 하니까 똑같이. 그래서 길이가 보존된다. 이런 성질이 있는 거고, 길이만 보존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똑같이 앵글이 보존된다고 그래서 x로 트랜스포즈한 녀석이랑 y를 트랜스폼한 녀석이랑 그 다음에 x랑 y를 각각 q로 트랜스폼해서 그거의 내적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면 어차피 얘는 각각에 대한 트랜스폼하기, 변형되기 전에 거랑 똑같은데 유니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앵글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내적 값이 보존된다. 아니면 길이가 보존된다. 이게 Q라고 하는 오르소노멀 매트릭스랑 같은 성질을 갖는 유니터리다. 그러니까 Q는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일종의 부분집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성질도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이용할 거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이제 아이겐밸류를 이용하는 게 아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이제 한 번씩 그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내내 배웠던 이 선형대수의 중요한 개념들을 다 이제 한 번에 뭉쳐서 생각을 해야 유도할 수 있는 게 이제 SVD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런 모양이다. 근데 이제 이 매트릭스의 유니터리 매트릭스나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퍼티 하나를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앵글이라든가 길이가 보존된다라는 게 있었고, 또 다른 프로퍼티는 뭐냐면 아이겐밸류의 절대값이 1이다. 그러니까 유니터리라는 매트릭스 형태가 있다. 그럼 그 녀석의 아이겐밸류는 크기가 1이에요. 자, 지금 아이겐밸류는 컴플렉스 넘버로도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이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에 대한 조합인데, 지금 이 각각의 길이를 생각해 봐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람다는 뭐 어떤 컴플렉스 넘버에 해당하는 하나의 아이겐밸류니까 그냥 컴플렉스 넘버의 매그니튜드, 그다음에 이건 벡터니까.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보존된다고 그랬죠. 그죠? UX를 하더라도 그건 X의 길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체가 X예요. 오른쪽은 람다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X. 그죠? 그러니까 저게 X가 0벡터라는 길이가 0이 아닌 한 람다의 크기는 1이 돼야 되겠다. 람다의 크기가 1이라는 건 아이겐밸류가 컴플렉스 넘버에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컴플렉스 넘버에서 길이가 1이라는 건 이제 리얼과 이미지너리에 해당하는 이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반지름이 1인 그죠? 반지름이 이런 원주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아이겐밸류가 될 것이다. 길이가 1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U라는 행렬을 구하는데, U라는 행렬이 지금 유니터리지만 만약에 그냥 오르소노멀 매트릭스 Q처럼 돼가지고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저 행렬 U의 개수가 전부 다 엘리먼트가 리얼 넘버로 돼 있어요. 그러면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할 때 람다에 대한 n차식이 나올 텐데, 그 개수들이 전부 다 리얼 개수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아이겐밸류가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가 다 실수값이면 복소수가 근이 나온다.
그러면 켤레 복소수가 근이 되는 것처럼 리얼 계수인 U라는 행렬의 계수가 만약에 전부 리얼 넘버다. 그러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근이 나와요. 그 근이 아이겐밸류였으니까 만약에 U를 Q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두 리얼 넘버로만 이루어진 행렬이다. 그럼 아이겐밸류들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이렇게 X축, 리얼 축의 대칭인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값들 이런 것들도 크기가 1인 복소수가 그래서 길이가 1인 복소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i 같은 복소수들도 아이겐밸류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길이가 1인 복소수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저것이 이제 바로 유니터리 매트릭스에서 아이겐밸류의 특징이다. 그럼 이제 아이겐벡터의 특징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겐밸류는 리얼은 아니지만 어쨌든 길이가 1이라는 거였고 아이겐벡터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서로 똑같이 오르소고날이다. 시메트리나 에르미트 매트리스처럼 오르소고날이에요. 이 아이겐벡터들끼리는. 그래서 이거를 크기가 우리가 1이 되도록 오르소노말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똑같이 한번 유도를 해보자. 자, 두 개의 아이겐벡터가 오르소고날 하려면 이너 프로덕트를 해야 되니까 x1에 대응되는 람다1, x1 이런 게 있을 거고 똑같이 x2에 대응하는 람다2, x2 두 개의 다른 아이겐밸류와 그거에 대응되는 각각의 다른 아이겐벡터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아이겐벡터는 다르다라고 했죠. 그죠? 하지만 아이겐밸류가 같다고 해서 아이겐벡터를 무조건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겐밸류가 거듭 제곱으로 나오더라도 아이겐벡터는 다르게 뽑을 수 있어요. 일단 그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 두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x1하고 x2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데 각각의 벡터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트랜스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너 프로덕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x1하고 x2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되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거를 먼저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니까 요거는 람다1, x1 요거는 람다2, x2 그러면 람다1은 실수값, 그러니까 스칼라값 하나니까 컨주게이트만 취해주면 되고 x1은 에르미트고 람다2는 그냥 나오니까 람다2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x2 그래서 요거랑 같다 이런 조건이 있다는 나왔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보면 1 마이너스 람다1의 컨주게이트 람다2 그 다음에 x1h, x2 이렇게 두 개의 텀으로 이제 우리가 모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x1h랑 x2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르소고날하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느냐? 그러려면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0이 되지 않으면서 그래야 이게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복소수에서 알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요. 지금 람다1이나 람다2라는 복소수들은 서로가 컴플렉스 넘버인데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1이에요. 그죠? 길이가 1인데 람다1하고 람다2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죠? 지금 람다1하고 람다2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컨주게이트를, 근데 문제는 람다1의 크기도 1이고 람다2의 크기도 1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거냐? 같은 람다1 컨주게이트의 람다2 이렇게 해야 람다1 또는 람다2에 대한 컨주게이트랑 람다2를 곱해야 1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하나가 람다1이고 하나가 람다2면 람다1과 람다2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는 절대로 제로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람다1 컨주게이트랑 람다2인데 이게 1이 되려면 길이가 1인 복소수가 1이 되려면 서로가 컨주게이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람다1하고 람다2가 컨주게이트가 있으니까 같아야 되죠. 그죠? 그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같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얘네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길이가 1인 복소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유니터리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오르소고날하다. 이런 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메트릭이거나 에리미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대칭 행렬 형태가 되면 아이겐 밸류,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가 오르소고날이라고 그랬죠. 또 유니터리 행렬인 경우에도 아이겐 벡터가 서로 오르소고날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SVD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자, 챕터 이 섹션 5.5절은 이렇게 3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푸는 거로 해서 5.5절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우리가 이제 뭐 SVD라는 식으로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형태는 뭐냐? 우리가 이제 A라는 행렬이 있었는데 이 A라는 행렬을 아이겐 벡터, 그거의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진 대각 행렬, 그리고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의 인버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디컴포지션해서 소위 말해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의 조합은 주로 어떤 경우에 되느냐? n by n이라고 하는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저 S의 인버스가 존재하는 형태가 안 되면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저런 식의 방법을 쓸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 행렬 A가 꼭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n by n이 아니더라도 임의의 모양에 해당하는 행렬일 때도, 그리고 아이겐밸류가 n개만큼 다 나오지 않더라도 디컴포지션의 형태로 할 수는 없을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렬 A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m 곱하기 n이라는 그냥 임의의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디컴포지션이 되느냐? 일단 뭔지는 잘 모르지만 U라고 하는 유니터리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약간 이 람다처럼 다이아고널 형태의 행렬이 있고, 그리고 다시 S의 인버스랑 비슷한데 여기에는 얘가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모양을 가져서 인버스 대신에 트랜스포즈를 해도 상관없는, 지금 리얼 넘버의 그냥 한정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 이런 식으로 U와 시그마와 V라고 하는 새로운 행렬들을 가지고 행렬 A를 디컴포지션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U랑 시그마랑 V라는 행렬을 구할 건데, U하고 V는 유니터리 매트릭스 또는 오르소노멀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
시그마는 일종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될 텐데 모든 대각선 텀들이 전부 다 동시에 넌제로 값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행렬을 보면 이 가운데에 있는 시그마 값은 똑같이 A라는 행렬과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U나 V는 유니터리다 또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해서도 아이덴티티가 되려면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 모양이 돼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붙은 M은 U는 n by n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붙은 V는 n 곱하기 n에 해당하는 n by n에 해당하는 모양의 행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하나 더 뭐 기억을 해주면 A라는 행렬이 있는데 행렬이 이렇게 n by 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칼럼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 여기가 지금 m, 여기가 n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칼럼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냐? 적어도 n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m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서브스페이스다. 대충 기억나죠, 그죠? 모양이 지금 n차원. 그럼 반대로 이제 로우 스페이스는 행벡터에 해당하는 벡터들은 n차원 모양을 가지니까 얘는 n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스페이스를 형성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두자. 그러면 대응되는 또 나머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칼럼 스페이스랑 로우 스페이스랑 각각 수직인 것들. 그러면 로우 스페이스랑 수직인 거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요거에다가 곱해갖고 0이 되는 거니까 그건 널 스페이스. 그죠? 똑같이 n차원. 그 다음에 칼럼 스페이스랑 수직인 거는 얘를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니까 0이 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럼 스페이스랑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서로 수직이고 그때 이 녀석은 m차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챕터 2에서 네 가지 펀더멘털 서브 스페이스에서 했던 건데 이런 개념들을 같이 적용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개념들이 SVD에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다행히도 가장 최근에 정리한 유니터리 매트릭스랑 시메트리 매트릭스, 에리미트 매트릭스랑 관련된 조건이 되게 많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어떻게 하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데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스퀘어 매트릭스 모양으로 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의 행렬이 아니라 A 트랜스포즈 A라는 모양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주기로 해요. 자, 그럼 A 트랜스포즈 A는 어떤 행렬이에요? 시메트릭이죠, 그죠? 트랜스포즈를 하더라도 모양이 똑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형태니까 아이겐밸류가 아마 포지티브하게 나올 것이다. 자, 이제 이 녀석의 아이겐벡터를 구할 건데 아이겐밸류를 얘는 일단 시메트릭하죠? 그러니까 에르미트 또는 시메트릭 매트릭스 때의 조건들이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가 주어졌다고 치면 이게 이제 이 녀석에 대한 아이겐밸류가 x면 이렇게 쓸 텐데 거기에다가 x의 트랜스포즈를 한 번씩 딱 곱해서 람다를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겐밸류가 non negative다. 그러니까 다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에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구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시메트릭이니까 아이겐벡터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하면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유니터리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U나 V랑 관련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냥 뭐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가정할까? 뭐 아이겐밸류를 구해봤더니 지금 이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을 구했는데 이거는 지금 행렬의 모양이 몇 바이 몇이에요? 우리가 A가 n 바이 n이라고 하면 A 트랜스포즈 하면 이거는 지금 이런 거에다가 n 바이 n을 곱하는 모양이니까 n 바이 n이죠. 그죠? 이런 모양의 행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n이 크든 m이 크든 그건 우리가 지금 상관할 바 아니고 어떠한 행렬이든지 간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가 큰지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n 바이 n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한 총 R개만큼만 아이겐밸류가 넌제로라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넌제로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가 딱 R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최대 n까지 존재할 텐데 그 최대 n까지라고 존재해도 좋고 n까지 아니라 R개만큼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람다 1, 람다 2, 람다 R까지는 0이 아닌 아이겐밸류가 그것도 포지티브한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래서 람다 R 플러스 1부터 뭐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n까지 n-R개는 아이겐밸류가 전부 다 죄다 0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죠? 아이겐밸류가 non negative니까 포지티브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막 멀티플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넌제로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들의 루트를 취해요. 이렇게 포지티브 넘버니까 루트 취해도 상관없죠. 이거 우리가 시그마 i라고 해주고 요 i는 넌제로에 해당하는 것만 되니까 r까지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시그마를 요거를 우리가 싱귤러 밸류라고 그러죠. 특이한 값이다. 뭐 아이겐밸류 고유값을 루트로 취한 건데 이거를 싱귤러 밸류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넌제로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디퍼런트한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아이겐벡터들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시메트릭한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이니까 오르소고날이죠. 그죠? 그래서 오르소노멀하게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들을 우리가 V1, V2 이런 식으로 VR까지 구해줘요. 이 VR까지 구해주고 이 녀석들은 뭐가 되느냐? 오르소고날한 그런 어떤 벡터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길이가 1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얘네들은 서로 오르소노멀로 만들자. 그러니까 아이겐벡터들 V1, V2 쟤네들을 우리가 오르소노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행렬을 정의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일단 시그마 1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이 시그마 1이라는 행렬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 싱귤러 밸류들로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요. 오로지. 이건 R 바이 R에 해당하는 행렬이다. 그래서 이 시그마 1이라고 하는 대각 행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걸 만드느냐?
저 가운데 있는 시그마 n by n이라는 행렬은 어떻게 만드느냐? 블락 매트릭스처럼 시그마 1, r by r에 해당하는 행렬 이만큼 넣어주고 그 다음에 n by n의 나머지 성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0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수로 다 채워진 블락 매트릭스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시그마가 돼요. 하나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V1, V2라고 했으니까 저 오르소노말한 저 V1, V2도 우리가 이제 하나씩 구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을 구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바로 이제 칼럼 벡터 스페이스다. 또는 로우 벡터 스페이스다. 이런 로우 스페이스니 칼럼 스페이스니 이런 개념들하고 얘네들끼리 서로 수직이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이 아이겐벡터들이 수직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르소고날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시메트릭한 A 트랜스포즈 A로부터 구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V라는 행렬을 V라는 행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 오르소노말한 녀석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매트릭스를 구해봅시다. 자, 근데 이 V1, V2, VR이라는 이 벡터들은 아이겐 벡터들은 n과 m이라는 두 개의 행렬의 저 차원 중에 n by n이라는 행렬에서 어떤 값에 해당하는 차원입니까? 지금 A 트랜스포즈 A가 n by n이니까 이 사각형, 정사각 행렬에서 나온 아이겐 벡터들 얘네들 n 차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르소고날인데 이렇게 n 차원 벡터가 됐을 거예요. n 차원 벡터이고 그 다음에 V1부터 VR까지 얘네들이 서로 오르소고날이니까 인디펜던트고. 그죠? 그러면 이제 행렬 A에서 n 차원에 해당하는 벡터 스페이스가 뭡니까? 칼럼 스페이스죠. 그죠? 로우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로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베이시스 펑션이 된다. 그래서 이 V1, V2 얘네들은 다 n차원 벡터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로우 스페이스, 이 로우 스페이스에 베이시스를 구성해 준다. 그게 바로 V1, V2에서 VR이에요. 오르소고날이니까 인디펜던트일 거고,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되는데 n차원 벡터일 거고. 그래서 저 R이라는 게 괜히 R이 아니라 아마도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랭크일 거다. 그럼 이제 나머지 n-R 차원에 해당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유도해 보자.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람다 R 플러스 1, 람다 R 플러스 2 얘네들은 전부 다 사실상 이제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람다의 R 플러스 1, 람다의 R 플러스 2 그래서 최대 람다 n까지 0이라고 하는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조건을 딱 써보면 이런 행렬에 대해서 어떤 아이겐벡터가 있을 거고 그걸 j 번째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람다 j의 xj. 근데 이 아이겐벡터들이 전부 다 아이겐밸류들이 전부 다 0이 되니까 오른쪽 텀이 0이 되겠죠. 그죠? 0벡터. 그럼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이제 잘 보면 이 j라는 값이 지금 r 플러스 1부터 n까지 성립하는 건데 아이겐밸류가 0이 되는 녀석들의 아이겐벡터들을 딱 구해놓고 보면 얘는 지금 이제 어떤 모양이냐? 결국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죠? 오른쪽이 그냥 람다가 다 0이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xj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xj라고 하는 아이겐벡터들 이 아이겐벡터들을 우리가 전부 다 A 트랜스포즈 A의 널 스페이스라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근데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의 널 스페이스나
그냥 행렬 A의 널 스페이스나 똑같아요. AX가 0이 되면 A 트랜스포즈 A 곱하기 X도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널 스페이스가. 그래서 결국 요 아이겐밸류가 제로가 되는 녀석들에 대한 아이겐벡터들은 구할 수 있는데 이 아이겐벡터들은 여전히 A 트랜스포즈 A로부터 얻어지는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에서 얻어진 거니까 여전히 오르소노멀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겐벡터들이고 근데 그 아이겐벡터들이 바로 행렬 A의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녀석들이다. 다시 말해서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베이시스 벡터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 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XJ에 해당하는 이 녀석들 요거를 이제 우리가 V의 R 플러스 1, V의 R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겐벡터들을 Vn이라고 해주면 이놈들은 바로 뭐냐? 행렬 A의 널 스페이스에 바로 베이시스가 되는 오르소노멀한 벡터들이 될 수 있다. 일단 오르소고널이라는 건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벡터들이니까 계속 보장되어 있는 조건이고 인디펜던트니까 뭔가 베이시스가 될 텐데 이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런 형태 행렬의 A 트랜스포즈 A의 널 스페이스 그놈은 결국 A라는 행렬의 널 스페이스랑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가 0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들은 행렬 A의 널 스페이스의 오르소고널한 베이시스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VR 플러스 1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확장해 주죠. 아까 V1이라고 하는 걸, 여기 V라고 했네. 여기 조그만 V1이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V2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벡터를 이루어지는 행렬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은 결국 행렬 A의 널 스페이스의 오르소노멀 베이시스다. 그래서 결국 V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주면 끝난다. 쭉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듯이 쓸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V1에 해당하는 칼럼 벡터, V2에 해당하는 칼럼 벡터. 그래서 요 R까지는 1부터 R까지는 로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오르소노멀 베이시스 벡터를 구성하는 거고 V2에 해당하는 이 행렬의 R 플러스 1부터 N에 해당하는 벡터의 개수들은 널 스페이스의 오르소노멀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로 우리가 구성해 주면 돼요. 이거는 유니크하지가 않고 우리가 아이겐벡터 구하는 게 유니크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요. 대신 V1에 해당하는 벡터 부분과 V2에 해당하는 벡터의 행렬 부분들은 하나는 로우 스페이스, 하나는 널 스페이스의 그런 오르소노멀 베이시스를 만족시켜주면 된다. 근데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얘네들이 다 오르소노멀이라고 그랬으니까 V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균일하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시그마도 구해줬고 V라는 녀석도 구해줬고 다 오르소노멀이니까 얘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V랑 V의 트랜스포즈 또는 이렇게 얘네들이 뭐다? 아이덴티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U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만 만들면 끝나겠다. 이제 U라는 녀석의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V의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양변에다가 V를 곱해버리면 V 트랜스포즈 V는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모양으로 행렬식을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U라는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적당히 만들어지기만 하면 A를 아까처럼 이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V도 알고 있고 시그마도 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V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칼럼 벡터처럼 표시해 봅시다. V1, V2,
그래서 VR까지 있고 V의 R 플러스 1, V의 N. 그죠? 근데 이거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A라는 매트릭스의 V1 벡터, V2 이런 칼럼 벡터들의 곱하기니까 요거는 각각을 해주면 결국에는 A 곱하기 V1이라는 이런 식의 값이 하나의 칼럼 벡터고 이번에 또 A 곱하기 V2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 곱하기 VR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VR 플러스 1부터는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다 0,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일단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요거라고 정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U 곱하기 시그마를 해볼까요? U는 잘 모르니까 U1, U2 일단은 UR, U의 R 플러스 1 U의 요거는 이제 M by M이라고 했으니까 총 M개까지 그리고 U라는 벡터는 M차원 공간이에요. 거기에다가 시그마가 어떤 거였느냐?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람다 1, 람다 2, 람다 r까지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죄다 0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어떤 모양이냐면 n by n이라고 했다.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n by n이라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인데 한 번은 람다 1만 있고 한 번은 람다 2만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해주면 하나는 람다 1의 U1 벡터, 한 번은 람다 2의 U2 벡터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람다 R의 UR까지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죄다 0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은 n by n의 모양. 행의 m이고 열의 개수가 n이고 이것도 똑같이 n by n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U1, U2 이 벡터들을 구해야 되는데 적어도 UR번째에 해당하는 벡터까지는 구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여기를 다 람다 1, 람다 2가 아니라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시그마로 다시 바꿉시다. 아까 우리가 싱귤러 밸류의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i번째 ui 벡터.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ui 벡터니까 u의 i번째 벡터는 시그마 i분의 1의 행렬 a에다가 이 아이겐 벡터의 A 트랜스포즈 A의 오르소노마 아이겐 벡터를 곱한 모양. 이게 바로 UI예요. 그러니까 이 VI라는 벡터를 A로 트랜스폼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V1, V2 얘네들은 몇 차원이라고 했느냐? N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 N by N이라는 행렬 A에다가 N 차원 N by 1을 곱하면 n by 1으로 다른 차원의 벡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르소노마란 VI라는 벡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어떤 모양인지 봅시다. 근데 i는 지금 1, 2 해서
R까지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넌제로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싱귤러 밸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UI라는 벡터를 구해요. 그러면 얘 벡터들끼리는 서로 오르소고날한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i번째랑 j번째랑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자. 그러면 시그마 i분의 1 a vi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시그마 j분의 1 a 곱하기 vj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시그마 i랑 시그마 j분의 1이고 vi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a의 트랜스포즈의 a의 vj 이렇게 나와요. 근데 v라는 녀석은 a 트랜스포즈 a에 해당하는 녀석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시그마 i, 시그마 j분의 1에 vi 트랜스포즈의 람다 j에, 이번에 진짜 람다 j네요. 그죠? 아이겐밸류니까 거기에 vj. 됐죠? 그죠? 그래서 i하고 j가 같으면, 다르면 오르소노말이니까 0이 되는 거고,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요 람다 j가 시그마 j의 제곱인데 어쨌든 같은 거니까 시그마 i나 시그마 j나 같은 제곱이 돼서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해보면 델타 함수처럼 i랑 j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 되는 식으로 완전히 u라는 벡터도 오르소노말이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딱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u의 i라는 벡터들은 오르소노말이라는 어떤 형태의 벡터 구조를 가질 것이다. 근데 몇 차원이었습니까? m 차원이죠. 그죠? 그럼 이제 아까 지웠지만 행렬 A가 m by n이다. m 차원을 이루는 벡터 공간은 무엇이냐? 칼럼 스페이스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m 차원에 해당하는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 됐어요? 그래서 이 U1이라고 하는 또 작은 하나의 큰 행렬 U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U1이라는 칼럼 벡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U1, U2, 그래서 U의 R까지. 이 녀석들은 바로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루는 그런 R차원, 랭크에 해당하는 행렬의 벡터이고, 어쨌든 똑같이 오르소노말 베이시스 벡터들 V를 A로 트랜스폼해서 얻어진 것들인데 얘네들도 각각 해보니까 오르소노말하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일단 U가 유니터리라는 형태의 행렬, 오르소노말 매트릭스의 형태가 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얘네들은 이제 맞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R 플러스 1부터 M까지만 우리가 정의해주면 끝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부터 U의 일부분을 또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U의 R 플러스 1부터 이제 M 차원에 해당하는 저거를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벡터 공간에서는 M 차원이고, 그 다음에 디멘전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까 R 차원에 해당하는 걸 했으니까 총 벡터의 개수가 M-R개죠. 그죠? 그러니까 M-R이라는 디멘전에 해당하는 벡터고 저게 유니터리 해야 돼요. 그럼 M-R이라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서로 유니터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이렇게 다 0, 0, 0이니까 U1, U2 얘네들하고 서로 수직의 관계를 갖겠죠. 그죠? 보여요? 아까 V1, V2랑 해서 이렇게 V1, V2 갖고 U1, U2를 구했는데 이 녀석들에 대해서 계속해보면 여기 0, 0, 0이니까 아마도 U1, U2를 넘어간 U의 R 플러스 1, U의 R 플러스 2 얘네들은 V1, V2 이런 개념들하고 서로 수직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결국 이 M-R 차원에 해당하는 다른 유니터리한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저 베이시스 벡터가 아까 칼럼 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칼럼 스페이스랑 서로 수직인 벡터로 만들어줘요. 서로 오르소고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로
그래서 행렬에 A에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그거의 널 스페이스 이루어진 오르소노말 베이시스 벡터들을 구하면 그러면 끝난다. 그래서 레프트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이런 벡터들, 그게 바로 U의 R 플러스 1, U의 R 플러스 2 이렇게 구성해 주면 된다. V1, V2하고 저렇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저희가 0이니까. 자, 그래서 저 조건을 이제 우리가 같이 결부시키면 이제 U2라고 하는 행렬은 다시 U의 R 플러스 1, U의 R 플러스 2 해서 U의 M까지 만들고 이걸 가지고 전체 행렬 U를 U1과 U2 여기는 1부터 R개고 여기는 R 플러스 1부터 최대 M개까지 이 행렬의 모양은 그래서 M by M이다. 이런 식의 U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구한 거예요. A라는 행렬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U의 시그마의 V의 트랜스포즈.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제 이건 U1, U2 그 다음에 블락 매트리스의 시그마 1, 0, 0, 0, 0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것도 V1의 트랜스포즈랑 V2 해보면 U1하고 시그마 1하고 V1만 곱해져 가지고 행렬 A가 되고 나머지 텀들은 다 0이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풀듯이 딱 그 R 바이 R에 해당하는 랭크만 나오는 것처럼 해서 행렬이 구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포지티브한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그거의 아이겐벡터들을 오르소노멀하게 구해줘요. 근데 포지티브한 아이겐밸류가 나온 것들이 바로 행렬 A의 랭크가 되는 거고 그 개수만큼이 이제 칼럼 스페이스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인 거죠. 그래서 그 녀석에 해당하는 디멘전들에 해당하는 것만큼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V1, V2라고 그러고 그거를 잘 결합하면 다시 U1, U2가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R 플러스 1부터 N까지랑 R 플러스 1부터 M까지 해당하는 벡터들은 서로 이제 그 위치 구조를 보니까 서로 다른 수직인 다른 널 스페이스나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오르소노멀 베이시스로 구성하면 그러면 우리가 A를 저렇게 U나 V 같은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되는지 이그젬플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끝나겠죠. 그죠?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에 해당하는 녀석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겐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람다라고 해놓고 이걸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0이 되도록 해보면 람다가 4가 되거나 람다가 0이 나와요. 자, 참고로 아이겐밸류가 0이 여러 번 나오면 어떻게 아이겐벡터를 다르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0000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거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둘 다 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00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 어쨌든 x1하고 x2 두 개를 더 곱해서 0이 돼야 되는데 뭐가 돼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소 노멀한 거를 아무렇게나 정해주면 돼요. 1, 0라고 한번 해주고 얘랑 오르소 노멀이니까 0하고 1이라고 해줘도 좋고 아니면 1과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과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서로 멀티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틀렸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두 개 잡으면 아이겐밸류 0인 것 두 개에 대해서 두 개의 각각 디퍼런트한 그러면서도 오르소고날한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더 고차원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제 A 트랜스포즈 A로부터 아이겐밸류 람다 1, 람다 2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4를 대입하면 아이겐밸류가 4일 때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주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를 2차원 x1, x2라고 해서 x1, x2의 값을 구하면 뭐 결국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테니까 x1하고 x2를 각각 1, 1이 되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1이라고 해주고 뭐 루트 2분의 1. 람다가 0일 때는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해보면 전부 다 기수가 이런 식의 모양의 행렬에 대해서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니까 대충 해보면 결국 x1 더하기 x2는 0 이런 모양을 만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놈하고 또 수직이 되는 거를 하나 찾아주면 되니까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또는 뭐 마이너스 1, 1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넌제로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V1이고 이게 제로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V2고. 근데 결국 쟤는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딱 봐요. A 트랜스포즈 A에 둘둘둘둘 요 모양 그대로 아이겐밸류를 구한 모양이 아이겐 벡터를 구한 거니까 A 트랜스포즈 A의 널 스페이스죠. 그죠? 아이겐 벡터가 0이 아닌 건 이 A 트랜스포즈 A라는 모양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널 스페이스를 구하더라도 이거의 널 스페이스는 아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구했으니까 V라는 행렬 하나를 우리가 다 구했다. 루트 2분의 1에 한 번은 1과 1, 1과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U1, U2라고 하는 이제 U 쪽의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겐밸류가 넌제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 보면 어쨌든 시그마 1은 이제 2분의 람다의 루트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 행렬 A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 V1이라는 벡터는 루트 2분의 1에 이렇게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루트 2분의 1에 이렇게 이건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U1까지 구했고 그러면 이제 랭크가 1인 상황에서 U라는 벡터의 모양은 3차원이니까 U2랑 U3라는 두 개의 벡터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에서 오르소 노멀하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행렬 A의 트랜스포즈를 해서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의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3차원 벡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정하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x1 더하기 x2 이런 조건이고 x3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x1 더하기 x2는 0이 돼야 돼요. 그 조건만 만족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널 스페이스를 구성한다. 근데 우리가 오르소 노멀해야 되고 기존에 구한 U1하고도 오르소고널해야 유니터리 매트릭스 구조를 가질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히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해서 0이 되는 조건이니까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U2는 하나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크기를 루트 2분의 1로 그러니까 1이 되도록 해주면 그럼 U2는 처음에 구한 U1하고 오르소고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도 만족하면서 요거랑 오르소고날한 벡터를 이제 일일이 뭐 그람 슈미트 오르소고날라이제이션으로 사실 구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떡합니까? 이제 세 번째군요. 그죠? 세 번째 벡터는 또 적당히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랑 수직인 거. 근데 1과 마이너스 1 한 번씩 바꾸는 거는 여기서 써먹었으니까 차라리 여기를 00 숫자 1이 있으면 얘랑 오르소고날이에요. 그죠? 또 00 숫자가 있으면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조건도 만족하고 x3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고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고 그죠? 물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찾는 거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찾는 거는 유니크하지가 않기 때문에 찾다 보면 이제 U3를 얼마든지 U2, U3를 뭐 순서를 두 개를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얘는 크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다 구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A라는 행렬이 U는 루트 2분의 1에 또 루트 2분의 1 여기는 0 그 다음에 하나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 0 0 1 요게 이제 U고 행렬 A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값은 아이겐밸류 넌제로 시그마 값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A랑 똑같은 형태인데 이런 모양. 그 다음 V의 트랜스포즈는 요 아까 V1과 V2였죠. 그죠? 그래서 요 V1과 V2의 트랜스포즈니까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구성해주고 저거를 곱해보면 111100이라는 A가 나올 거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형태이든지 그러니까 저 SVD라고 하는 저거는 완전하게 유니크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싱귤러 밸류는 유니크한데 저 유니터리 매트릭스 U나 V는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유니크하지 않으니까 요것만 유니크해요. 요것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처럼 U의 트랜스포즈 행렬 A, V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이 시그마라고 하는 싱귤러 밸류라고 하는 언제나 유니크한 형태로 나오는데 U하고 V는 내가 어떻게 구하든지 간에 유니터리 매트릭스 구조를 이루면 된다. 근데 전형적으로 구할 때 V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밸류랑 관련돼 있고 U도 일정한 부분은 아이겐밸류랑 관련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랑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트랜스포즈 A로부터 얻어진 싱귤러 밸류를 가지고 이렇게 행렬을 만드는 거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그러고 n by n이라고 하는 넌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항상 저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들 깊이 감명받은 표정인데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텍스트 내용과 관련돼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해서 종강을 하겠습니다.